기가 진액을 통제한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 고섭이라는데 이 단어가 이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요. 쉽게 통제한다는 얘기군요. 자, 어떻게 통제하냐면, 자, 한의학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의 진액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의 진액이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되는 것들은 우리 그 진액은 혈하고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배출하지 않고 잘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리는 분들. 이런 것들은 다 몸에 진액만 나간 게 아니라 기도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표피에 돌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가 위기인데, 위기는요, 이 땀구멍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구멍을 닫아가지고 진액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그 삼계탕에 황기 같은 거 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결국은 황기가 진액이, 땀이 너무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식으로 한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릴 때 삼계탕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여러분들이 그걸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땀이 너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액, 우리가 신기, 신장의 기, 이제 신기는요, 여기 신장의 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초는 하체를 얘기합니다. 하체, 이쪽 밑으로 진액이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우리 하체 쪽으로 진액이 바닥에 배출되는 게 뭘까요? 소변이죠, 소변. 그래서 소변도 정상적으로 이제 잘 저장을 했다가 배설을 했는데, 이게 기가 약해지면 이걸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자꾸 바깥으로만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실을 너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량 우리가 방광이 한 500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500에서 한 많게는 한 이게 늘어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7, 800까지 모을 수 있는데 200, 2, 300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서 화장실 들랑달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몸이 기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음수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가 약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가 허해지면 통제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그래서 위기가 이 땀구멍을 잘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자안이 땀이라는 거는 땀이 나는 것을, 그 배출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의 기가 허해지면 어떤 증상이에요? 다뇨, 소변을 많이 보거나 빈뇨, 자주 보는 거죠. 유뇨. 아이들이 오줌을 싸거나 소변 실금, 묘실금 같은 것도 증상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 출산 이후에 요실금 증상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현대의학으로는 가서는 뭐 수술 같은 걸 하는데 수술을 해도 그때뿐이거든요.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신장을 보충해주는 약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신장을 보충해주는 약재 같은 것들 좀 드시거나 아니면 기를 보충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술만으로는 100% 이게 완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초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실금 증상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한의학적인 방법들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요실금 증상은 방광의 제어 기능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변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한약에서는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약을 드셔야 되냐? 보기제. 자, 보기제는 기를 보충하는 약제 같은 거, 보신제는 신을 보충하는 약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액은 또 기의 매개체 역할은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혈액도 기의 매개체 역할을 하듯이 진액도 똑같이 기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는 동적이면서 무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액이나 혈에 의존해서 체내에서 존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진액이 대량으로 배설되면 기도가 같이 따라 유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량 출혈했을 때 저도 예전에 대량 출혈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때 보면 앞이 안 보여요. 어지럽고 갑자기 에너지도 딸리면서 앞이 시야가 흐려져요. 대량 출혈 시야가 흐려지는데 이때 그 진행만 나간 게 아니라 기도 따라서 유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한론에 보면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잠시 중단했다가 복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건 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액이 나가면서 양기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잠시 휴약을 했다가 다시 복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토혈이나 하혈. 자, 우리 몸에 피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기도 같이 나가면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빈혈 환자들. 자, 빈혈 환자들 굉장히 약해지죠. 또 한 가지는 백혈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백혈병이라는 게 우리 혈액 수치가 그 혈구가 정상 범위가 있어요. 뭐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정상 혈구가 있는데 백혈병은
그 혈구가 비정상적인 혈구 과다하게 많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혈구가 아까 하는 역할, 뭐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방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잡아먹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상 백혈구가 일정 수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백혈병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백혈구가 과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혈구 안에, 우리 혈관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방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밖에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와도 방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들어가서 무균실 같은 데서 환자들이 보통 있는 역할이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녀가 혈구가 많긴 많은데 미성숙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혈구들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몸에 뭐 소열이나 하열, 혈이 너무 바깥으로 많이 유실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혈구가 많은 것도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 자, 땀이라는 거하고 구토, 설사. 여러분들 왜 배탈 설사 나면 자, 이 땀도 많이 나고 막 구토 설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진액이 많이 손실되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기어, 에너지가 딸리고 굉장히 힘없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진액이 나가면서 기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혈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고 또 진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때 같이 기도 같이 딸려 나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혈과 진액의 관계를 좀 볼게요. 혈과 진액은 똑같이 음이에요.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얘네들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혈은 우리 혈관 안에서 오죠. 진액은 혈관 밖에서 우리 조직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들을 다 진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진액이 이 맥 안으로 우리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연기하고 결합해서 혈액으로 변하고요.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혈관 바깥으로 나가면 조직으로 나가면 연기, 기하고 분리돼서 진액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막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너무 마르신 분들, 너무 영양분이 부족하신 분들 보면 에너지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 위에서 이 음식물에 영양 에키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도 부족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출혈이 심하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대량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빈혈이 있거나 뭐 출혈이 심하면 이 맥 밖에 있는 진액이요. 우리 혈관 안으로 들어와요. 얘네들 다 우리 이제 생리학 시간에 보면 삼투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맥 안으로 이제 출혈이 심하면 진액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혈류량, 부족한 혈류량을 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밖에 또 진액이 부족하니까는 이때 막 갈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출혈이 심하면 진액이 혈액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메꾸게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 몸 바깥에 진액이 대량 손실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전신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몸에서 계속 수분이 유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토하고 설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액이 유실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혈액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조직으로 나가서 진액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혈관 안에 농도가 짙어지겠죠. 물만 나가고 혈구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몸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래서 어혈이 생기거나 건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유실한 환자들은 계속 수분 보충을 많이 해줘야겠죠. 땀이 나게 해서는 안 되고 진액을 손실한 환자들도 출혈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응급실 가면 바로 링겔 꽂잖아요. 링겔. 링겔 왜요? 진액을 일단 수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링겔을 꽂는 건데 이제 가끔 감기가 유발하거나 여러분들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저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 것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왜 노인분들이 지나면 코로나 돌거나 너무 감기가 심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병원에 가셔서 링겔 영양 거기에 이제 링겔에다가 보통 비타민 B 콤플렉스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 섞어서 주사를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알부민이나 여러분들 그 단백질, 영양제 같은 것들도 주사를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몸이 상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가끔은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그거
보험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은 링거를 한 번씩은 맞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맞아서 수분 보충을 하는 거죠. 수분 보충.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으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너무 의식이 없거나 힘들거나 먹는 게 힘들거나 이러면 링거를 통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 요거 설명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5분이네요.